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컨텐츠 기획에 대해서 알려드릴 유튜브 전문 교육 강사 강민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획안이 무엇이고 어떤 기획안이 탄탄한 기획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잖아요. 혹시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요? 저는 지난 강의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기획에서 충분히 생각을 해야 좋은 컨텐츠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획안에 담기는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기획안을 써보는 실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만의 컨텐츠를 위한 기획안 작성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안 작성을 하실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곤 하세요. 왜 시간 관리가 중요하냐면,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시간 관리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유튜브에서는 주기적으로 영상을 업로드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계속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때 시간 관리가 되지 않으면 정말 아차하는 사이에 영상 업로드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크리에이터에게는 시간 관리가 더욱더 절실한데요. 먼저 기획 날짜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이 뚝딱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기획 날짜를 뽑아두고요. 예상되는 러닝 타임을 이렇게 미리 설정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3분짜리 영상을 만들 거야. 5분짜리를 만들 거야. 지금처럼 교육의 전달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30분짜리를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내가 3분 혹은 5분, 30분의 영상을 찍기 위해서 촬영 시간은 언제를 하는 게 좋을지 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특히 긴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촬영 일시를 정해두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늘 촬영 일시를 정해놓고 촬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 3회에 업로드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물론 이게 나를 너무 몰아세워서 시간 관리를 빡빡하게 하면 슬럼프가 찾아오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금 넉넉하게 일시를 잡아두신다면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꼭 기획에서 함께 적어둬야 하는 부분이 바로 편집, 마감 기한입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의욕이 넘치잖아요. 빨리 잘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편집을 정말 나노 단위로까지 하세요. 이건 조금만 더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선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욕심이 들어서 마감 기한이 계속 늘어나다가 주기적인 업로드를 못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유튜브 랩을 하기 전에 저는 항상 그랬어요. 조금만 더 다듬으면, 조금만 포토샵 혹은 프리미어를 잘 다루게 된다면, 저는 베가스로 시작을 했는데 베가스보다 좀 더 괜찮은 편집 프로그램을 배운다면, 맥을 산다면 이런 걸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감 기한을 꼭 설정하는 게 기획안 작성에서 중요하다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 마감 기한을 짧게 만들기 위해서는 언제 업로드를 할 것인지 딱 정해주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업로드 일시를 날짜와 시간을 딱 정해두면 미루지 않고 촬영과 편집을 하게 될 테니까요. 그것도 기획안에 함께 적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가? 그건 기획 의도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이건 조금 더 구체적인 건데요. 이 영상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재미와 흥미를 주기 위한 컨텐츠인지, 아니면 감동을 주는 것인지 꼭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보라고 해서 막 엄청 교육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미라고 해서 엄청 웃긴 개그맨들 분들이 준비하는 꽁트 많이 재미있는 건 아니에요. 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동이 꼭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만드는 그런 컨텐츠는 아니거든요. 저는 감동이라고 했던 화면에 지금 보시면 어린아이가 인형을 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보통 저는 말 그대로 감정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제 무표정했던 내가 웃음이 지어지는 컨텐츠라면 그것도 감동이라고 보고요. 무표정했지만 이걸 보니 가슴이 조금 따뜻해진다. 혹은 생각이 바뀌었다 하는 것들도 다 감동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정보 전달, 재미, 그리고 감동이라고 하는 이 세 꼭지들은요. 대부분의 컨텐츠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람마다 재미를 느끼는 부분, 사람마다 이것이 정보가 있다라고 느끼는 부분, 사람마다 감동을 받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시청자에 맞게 잘 전달하게 된다면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컨텐츠가 되겠죠.
어떤 컨텐츠는 이 세 가지를 잘 버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보다는 기존의 예능에서 많이 보는 케이스가 많아요. 무한도전이라든지 하는 그런 데서는 보통 이 세 가지를 모두 녹이는, 그래서 오랫동안 사랑을 받는 컨텐츠이기도 했는데요. 저는 앞으로 유튜브에서도 그런 컨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꼭 제가 안 만들더라도 좋은 분들이 그런 컨텐츠를 만들 거라는 기대감으로 유튜브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 이야기를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 세부 내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막 한 줄 한 줄 대본까지 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꼭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내용이라 하는 것은 채널의 기획 의도와 동떨어지는 내용이 아니면서 주제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앞선 시간에서 소재를 연애 상담이라고 했을 때 주제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한 분은 무조건 헤어져, 너 자신을 사랑해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한 분은 원래 연애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둘이서 잘 맞추면서 살아 라는 그런 주제로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주제에 조금 더 디테일한 뭐 근거라든가 아니면은 최근의 사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체크해내는 정도로 세부 내용을 기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이 세부 내용과 이제 촬영이나 편집에 관련된 구성안들은 후에 작성을 해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하시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세부 내용에는 이런 것들도 들어가면 좋습니다. 꼭 컨텐츠의 내용뿐만 아니라요. 내가 어떤 반응을 얻고 싶은가? 조회수를 올리고 싶은가? 구독자 수를 늘게 하고 싶은가? 댓글이 많이 달렸으면 좋겠는가? 공유가 많이 됐으면 좋겠는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 좋겠는가? 뉴스로 보도자료로 나왔으면 좋겠는가? 뭐 이런 반응들이 있잖아요. 그 반응들을 목표로 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죠. 제가 얼마나 강조를 하고 싶었는지 3번이나 적어놨어요. 잊지 말라는 거죠. 오타가 아닙니다, 여러분. 강조. 자, 참고할 만한 컨텐츠를 기획안에 적어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꼭 유튜브만 참고할 컨텐츠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가장 중심은 비슷한 소재와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가장 참고할 만한 컨텐츠가 되겠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참고하라는 것이지 보고 뱉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끔 정말 똑같은 컨텐츠를 다른 크리에이터가 하는 케이스를 봅니다. 물론 저는 강사로서 제 컨텐츠 내용을 똑같이 베껴서 강의를 하거나 아예 제 영상을 틀어놓는 케이스도 많이 봤어요. 열심히 준비한 내용을 그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이 부족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화가 나기보다는 내 내용이 굉장히 유익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겼었는데요. 유튜브에서는 저처럼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는 거. 특히나 MCN이라고 해서 멀티채널 네트워크, 유튜브 크리에이터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함께 일을 하는 소속사 개념, 사실 소속사는 아닙니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을 한 에이전시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요, 이런 거는 잡아내기도 합니다. 물론 표절이나 그리고 저작권 침해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어디까지 표절이고 어디까지 저작권 침해인가.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남의 것을 그대로 베끼거나 혹은 이건 조금 저작권 침해 같은데 표절이 될 것 같은데 하는 컨텐츠들은 지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명확하게 어떠한 답변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걸리려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 참고만 하시고요. 만약에 그 내용을 인용하고 싶으시다면 출처 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사자, 그러니까 저작권자, 저작권 소유자에게 꼭 반드시 허가를 구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소재와 주제뿐만 아니라요, 컨셉이나 캐릭터가 비슷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교육 컨텐츠를 하고 싶은데 먹방에 나오는 크리에이터가 나랑 닮았다든지 목소리가 비슷하다든지 표정이 풍부한 게 닮았다든지 뭐 이런 게 있다면 그분을 참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 저분을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런 것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청자가 비슷한 경우의 컨텐츠를 참고로 하는 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나는 ASMR을 하더라도 내 ASMR을 보는 분들이 뭐 40대 여성분들이 많다 한다면 40대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뭐 재테크 컨텐츠라든가 아이 교육을 위한 컨텐츠들도 참고하시는 게 좋아요. 그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그걸 해결하고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는 늘 찾아보는 게 중요한데, 내가 40대가 아니라면, 혹은 내가 여성이 아니라면, 혹은 내가 그 상황에 있는 시청자가 아니라면 그분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유튜브 컨텐츠를 찾아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보통 이때는 조사가 조금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주위에 내 영상을 많이 보는 그 시청자와 비슷한 연령대 혹은 직업,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와 같이 영상의 형태를 띠고 있는 컨텐츠들도 큰 도움이 됩니다. 비단 기획뿐만 아니라요, 촬영 구도나 편집하는 스타일 같은 것들도 참고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특히나 예능 컨텐츠를 많이 참고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모든 크리에이터가 참고할 건 아니고요. 재미와 흥미를 많이 보여주고 싶은 분들이라면 예능의 자막을 어떻게 쓰는지, 효과음은 언제 넣는지 이런 것들 다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유튜브 랩도 2017년에 영상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강의 컨텐츠보다는 게임 컨텐츠와 예능 컨텐츠의 형태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왔습니다. 보통 예전에는 강의 컨텐츠가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이 나와서 PPT를 보여주면서 혹은 이제 어디 앞에 강단에 서서 설명을 하는 컨텐츠가 주를 이루었는데요. 저희들은 이렇게 사람이 바스트샷, 머리부터 가슴께까지 오는 화면에 자막을 듬성듬성 넣어주고 자막이 나올 때마다 효과음을 띠링띠링띠링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요. 게임이나 예능 하시는 분들의 편집 스타일을 많이 차용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젊은 분들이 유튜브를 더 많이 봤었거든요. 그분들에게 익숙한 형태로 편집을 하고자 했던 거죠. 여전히 그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은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형태의 유튜브 편집이 익숙해졌기 때문에입니다. 가끔 이렇게 라이브 형식의 컨텐츠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짧은 컨텐츠로 충분하게 교육을 못 받았다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컨텐츠를 진행하기도 해요. 그리고 꼭 영상이 아니더라도요, 연극이나 미술작품, 만화, 애니메이션, 책, SNS 이런 다양한 것들로부터, 다양한 컨텐츠로부터 아이디어를 얻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제일 추천드리는 게 책이에요. 유튜브 영상 만드는데 책까지 읽어야 해? 유튜브 관련 서적 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저는 꼭 유튜브와 관련된 책이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담당하는 소재의 책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10권에서 100권 사이 정도는 읽으시는 게 좋다고 추천은 드리지만, 그게 부담스러우시다라면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것도 난 너무 싫다 한다면 분기별로 한 권씩이라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그 책의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 권 안 읽으셔도 되니까 충분히 책이나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참고를 하는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획안에 꼭 촬영 장소가 들어가는 게 좋겠죠. 지금은 댁에서나 아니면 스튜디오가 있으신 분들은 스튜디오를 이용하시겠지만, 대부분은 특별히 스튜디오를 이용하거나 집에서 찍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 장소가 외부에 있는 케이스가 많은데,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게 줄어들다 보니까 촬영 장소가 조금 이렇게 한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저는 곧 이제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촬영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촬영 장소 기획을 하실 땐 일단 기획 자료를 빠뜨리지 않고 챙겨가도록 꼭 기획안에 적어두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안 챙기기 이렇게. 저는 가끔 두고 와가지고 핸드폰에 사진을 다 기획안을 만들고 나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촬영해 놓는 게 습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게 촬영 장소에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도록 해두시고요. 우리 집이 아니다, 우리 사무실이 아니다, 우리 스튜디오가 아니라면 당연히 촬영하는데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보통 저는 스튜디오 대여를 할 때요, 제가 이제 3분짜리 영상을 찍는다, 나한테 30분이 필요해 한다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예약을 해놔요.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촬영하고 정리까지 다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넉넉하게 대여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장소여야 되겠죠. 해외는 지금 가기가 어려우니까 요 근래에서 한다든지,
마스크를 정확하게 딱 잘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물색하는 것도 중요하시고요. 날씨의 영향을 받는 야외 촬영이라면 미리미리 일기예보를 보시고 촬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것도 미리 기획안에 체크해 두신다면 갑자기 비가 내려서 이미 예보가 나왔는데 비가 내려서 혹은 눈이 내려서 뭐 이런 상황 때문에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날씨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스튜디오를 금방 찾을 수도 있겠죠. 자,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장비는 크게 카메라, 마이크, 조명, 삼각대, 그리고 꼭 영상 찍다 보면 용량이 그렇게 모자란답니다. 그래서 저장 매체, 그리고 지금 선생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배경이 있으면 깔끔하게 촬영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제 방이 너무 지저분해서 이런 배경을 자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오래 켜놓아야 할 때가 많고 마이크나 오디오 이렇게 녹음하는 것들 중에 녹음기를 쓰는 경우도 많아서 배터리가 충분한지도 항상 이런 거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물론 기획안에 안 적으셔도 되지만 대여를 하신다면 더더욱 체크를 잘 하시는 게 좋겠죠. 소품에 대한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영상 속에 나오는 이 소품들 종류를 한번 잠시 봐주시겠어요? 지금 보면 어린아이가 이렇게 돋보기에 가운도 입고 있고 주사기, 장난감 주사기에 머리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는 걸 봐서는 아마 병원 놀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확인할 수 있겠죠. 소품에는 이런 의상과 그리고 그 의상을 더욱더 돋보이게 해주는 이런 제품들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꼭 물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두 번째 보시면 숟가락 위에 이렇게 음식이 생야채 뭐라고 해야 되죠? 나물?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는데 이런 음식류도 소품이 될 수 있겠죠. 굉장히 훌륭한 소품 중 하나입니다. 특히 PPL 할 때 이런 형태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 음료수. 네, 음료수 되게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가구 같은 것들도 소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꼭 가구뿐만 아니라요. 지금 보면 이렇게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는 꽃이라든가 책 같은 것도 소품에 포함이 되고요. 색감 자체가 소품이 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 보통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 이용하는 스튜디오 중에 한 곳은 이 배경이 다 그린이었거든요. 초록색이었거든요. 보통 크로마키라고 해서 이렇게 배경을 바꿀 수 있는 이런 배경들은 파란색 아니면 초록색입니다. 가급적 얼굴에 없는 색깔을 활용하려고 하는 건데 그 초록색이 두드러지던 공간이 있어요. 그 네땡땡이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 스튜디오였는데요. 그것만으로도 여기가 거기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색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크리에이터 분들 중에는 메이크업을 이렇게 소품 대신에 활용하시는 분들 있어요. 눈 요렇게 아이라인이 있다 하면 이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보통 음식 촬영할 때 많이 나오는 건데요. 피자가 나와 있는데 이 피자 치즈가 쫙 늘어나는 걸 보여주고 싶을 때 뜨끈뜨끈한 피자를 찍기도 하지만 보통 촬영 시간이 길어지거나 막 이러면 그게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잘 살려줄 수 있게 보통 그 풀, 이렇게 하얀색 풀 아시나요? 이렇게 목공용 풀 같은 걸 많이 써요. 아이스크림도 아이스크림을 찍으면은 촬영 중에 녹게 되니까 조명 같은 거 맞아서 감자, 뭐 전분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아이스크림 결 모양을 만드는 그런 소품들도 쓰거든요. 그래서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을 조금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다 소품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전부 다 음식을 촬영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 기법 같은 것들도 내 영상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기획안 단계에서 미리 이렇게 생각을 해두신다면 구하는 게 훨씬 쉬워지겠죠. 제작 비용도 기획안에 함께 작성을 하면 좋습니다. 장소를 섭외할 때 섭외비, 예약비 뭐 이런 게 들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소품을 구입할 때도 돈이 많이 드니까요. 그런 것도 체크를 해둔다면 지금 당장 찍을 것인가 아니면 제작비를 모아서 촬영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작 단계의 인력들도 제작 비용에 포함이 되죠. 기획할 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나 촬영을 할 때 촬영을 도와주는 촬영자 혹은 촬영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편집자 아니면 업로드를 정말 잘하는 매니저 이런 분들의 인력들에게 당연히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이것도 기획 단계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해두시고 작성을 함께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제작 단계의 인력들이 나중에 광고 조회 수익이 생겨서 그걸 어떻게 나눈다 한다면 그것도 기획안에 적어두세요.
날짜가 적혀 있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가 합의를 봤던 그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나누는 것들, 퍼센테이지를 나누는 것들을 기록을 해둔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 미디어에서는 시간도 비용이라는 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업로드 날짜가 정해져 있는 제작 현장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것도 비용으로 생각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신다면 좀 더 좋은 컨텐츠가 빨리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컨텐츠가 잘 드러나는 제목을 쓰는 것도 기획안 단계에서 미리 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이야말로 검색에 유리하게 만들어주고요. 시청자들이 영상을 조회하게 하는 힘이거든요. 제목을 잘 쓰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글쓰기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요. 저는 그 12가지 법칙 중에 6가지만 발췌를 해왔어요. 이 내용은 제목 만들기 12가지 법칙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법칙 12가지 중에 6가지를 고른 것은요. 유튜브에 적용하기 적합하기 때문인데요. 먼저 첫 번째, 무엇이 이익인지 확실하게 알린다.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꼭 돈적인 내용이 아니어도 돼요. 해결책이나 혜택, 반대로 나쁜 것을 피하는 것도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유튜브 영상 만들기 어렵다면 이 영상을 보세요. 어려운 사람에게 해결이 될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유튜브 컨텐츠를 기획하면서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이런 것들을 제목으로 쓴다면 법칙 1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이 기회라고 강조한다. 지금이 아니면 볼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클릭을 유도하는 굉장히 좋은 매력적인 제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런 단어들과 함께 합해진다면 좋겠죠. 지금 당장 유튜브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 이런 식으로 제목을 쓴다면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절실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좋은 제목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이런 형태의 콘텐츠가 굉장히 많은 이유가 이 첫 번째 법칙과 세 번째 법칙이 함께 어우러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제목도 굉장히 좋죠. 보통 궁금하게 만드는 다양한 전략이 있겠지만 물음표가 들어간, 그러니까 의문문으로 제목을 만든다면 법칙 4번째에 해당을 합니다. 법칙 9번째에 왜 읽어야 하는가? 왜 이 영상을 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제목도 좋죠.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컨텐츠 기획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이런 식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이익에도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요. 법칙 11번째, 신선함과 새로움에 주목하게 한다. 굉장히 예전에 없었던 것들을 제목에 담으면 사람들이 궁금해질 테니까요. 사실 법칙 4번째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100% 신선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에 약간의 신선함이 더해지면 우리는 새롭다라고 느끼니까요. 그렇게 제목을 만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재미있는 제목, 한때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깡이라든가 후유증과 같은 그런 컨텐츠 제목을 함께 이렇게 버무린다면 지금 요때 잘 맞는 컨텐츠 제목이 될 수 있고요. 근거를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시청자들로 하여금 영상을 보게 하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제목이 좋은 제목이 될 거고요. 이건 영상을 찍기 전에 만드셔도 되고 찍은 후에 영상의 내용에 따라서 변주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어찌되었든 기획에서 제목을 3개 정도 미리 뽑아주신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제목을 여러 가지 만드신 후에요. 내가 쓴 제목은 시청자가 영상을 클릭을 하게 만드는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꼭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콘텐츠 기획안 실습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이 내용들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합쳐서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기획 날짜를 쓰고 왜 이 영상을 만드는가를 쓰고 나의 주 시청자의 나이, 성별, 관심사, 직업 이런 것들을 특이사항에 넣으시고요. 콘텐츠의 소재와 장르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방금 설명한 제목 같은 것도 쓰는 게 좋겠죠. 나만의 컨셉은 어떤 분위기에서 콘텐츠를 찍을 것인가를 적으신다면 이게 곧 차별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완성본 예상 러닝타임, 그러니까 몇 분짜리 영상으로 만들고 싶은지 쓰시고요. 촬영 일시와 편집 기한, 업로드 일시를 정해서
시간 관리하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담고자 하는 내용을 쓰시되 보여주고 싶은 내용들 중에서 놓치면 안 되는 세부적인 내용을 기승전결에 따라 쓰신다면 따로 구성안이 필요 없을 정도로 좋은 기획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외에도 영화, 책, SNS 게시물과 같은 것들을 자주 보시면서요. 현재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평소에 잘 되지 않는다면 기획안을 작성하시는 시간에 이런 참고할 만한 컨텐츠를 찾아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촬영 시 필요한 것들, 장소 섭외, 그 다음에 필요한 장비, 영상을 찍을 때 영상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해줄 소품, 장비, 장소, 소품을 구입하는 제작 비용, 물론 여기에는 인력도 포함된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보신다면 요거 한 장을 다 쓰고 나셨을 때 영상을 제작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지실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안을 만드는 것, 기획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 외에도 더 많은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내용들을 기본으로 삼아서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본인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잘 골라서 본인만의 기획안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기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나는 조금 기획을 더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댓글로 질문과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콘텐츠 기획을 할 것인지 다짐 같은 것들도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것들을 바탕으로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강사가 열심을 다해서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쓰시기보다는 본인만의 것으로 내재화 시키셔서 꼭 반드시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유튜브 랩의 강민영 강사였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당연히 지금 보시는 미디어 센터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유튜브 랩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때까지 저는 유튜브 랩의 강민영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정말 멋있는 기획, 그리고 그 기획을 통해서 정말 멋있는 작품들이 유튜브에 많이 쏟아지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회가 되실 때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언젠가 크리에이터 대 크리에이터로 만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